후쿠시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자, 가장 충격적인 거. 여러분, 그 후쿠시마에는요, 후쿠시마 주변에는 사는 사람이 3,000명도 안 된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살았던 주민이 3,000명이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원전 주변에 몇만 명이 살고 있지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래서 지금 월성 1호기 옆에 있는 5살 아이가 피폭이 됐는데 정부에서 배상은커녕 뭐 이전 대책은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심각한 문제예요. 예. 부산만, 예. 부산 350만이 전부 다 월성 원전 근처에 사나? 심각한 문제야.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원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그 다음, 다음 이야기로는 뭐냐. 그래, 요 얘기를 하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지난번에 구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됐어요. 어젯밤에 구속됐죠? 예, 오늘 새벽인가? 예. 그 이화여대 총장이 전 총장이 구속이 됐어요. 정유라 부정특혜로 정유라 특혜 입학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그 전인범의 부인, 전인범이라는 특전사 장군의 부인인, 특전사 사령관 부인, 성신여대 총장이, 구속이 됐죠. 그죠? 근데 그 여자도 나경원 딸 부정특혜 입학하고 관계된 사람이잖아. 그죠? 맞죠? 성신여대 그 총장이 나경원 딸의 부정입학하고 연관된 인물이잖아. 그죠? 그럼 왜 여대만 그럴까? 그게 여대만 그럴까?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최경희 구속, 심화진 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딸이 고3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서 입시 제도가 뭔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공모전에 막 출전을 해야 돼. 그런데 공모전에 합격 기준이 없어. 예를 들어 무슨 이제 100일장이야. 무슨 문학작품 공모전이야. 그런데 그 문학작품 공모전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100일장은 모여서 직접 손으로 써서 냈잖아.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써서 그냥 내면 돼. 그럼 컴퓨터로 쓴 그 작품이 그 애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그 컴퓨터로 써서 이메일로 붙인 걸로 공모전이 끝이야. 어이가 없죠. 그게 연고대가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지금. 연고대 국문과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부자면 작가 하나 사가지고 그거 공모전 대신 쓰게 해서, 내가 그 얘기 몇 년 전에 들었어. 작가들이 대리 공모한다는 얘기. 아직 입봉 못한 작가들이, 예, 그렇게 대리 공모 해준다는 거야. 객관적이진 않은 거야. 대필 해주는 거야, 대필. 대필을 막아내는 어떤 기준도 없어. 나는 그런 공모전은요, 입시에 그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봐. 이거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고 연고대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공모전에 경험이 많아야 된대.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당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 애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결국 부자들을 위한 나라인 거지. 부자들을 위한 나라야. 건당 500이란 소문도 있다.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동시에 어머나 지금 양쪽 방 여러분, 지금 폭동 보셨죠? 지금 본방하고 중계방에 동시에 폭동 올라왔어. 이게 중요한 얘기구만. 중요한 얘기네. 지금 동시에 폭동 올라왔어.
어.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데 취직 못하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지금 명문대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명문대의 선발 기준이 어이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해당 안 되는 거 알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걸로 연고대 못 가.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결국 사립고등학교들, 명문 사립고들, 사학재단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결국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뽑는 게 수시래. 수시가 80%래. 현대판 음서제도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대학을 좋은데 못 갔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야. 우리가 최순실이 아니라서 여러분 자녀가 연고대 못 간 거야. 이거 수시 이거 진짜 심각해. 내 자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명문대를 가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 학원 강사들도 그러는 거야. 학원에 그 입시 지도하는 사람들도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거 수시제도가요. 옛날에 왜 생겼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 가령 이제 그때 유명했던 동국대 국문과가 되게 유명했어. 한용운 선생님 때문에. 동국대 국문과에 어떤 애가 붙었는데 얘는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소설 한 편은 그 자리에 써갖고 낸 거야. 그래서 합격이 됐어. 그런 식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당한 이 입시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시인데, 그러면 이런 수시는 전체의 50%를 넘지 않거나 맨 처음에 20%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80%래요. 그래서 정시로 들어가는 게, 정시에서는 막 재수생들까지 전부 다 가난한 재수생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 정시에서 붙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대학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연고대 못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야. 여러분이 몇십억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연고대 못 가는 거야. 정시가 20%밖에 안 되고 80%는 수시인데 수시로 뽑는 기준이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야.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기준을 모른대. 이게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야.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는 거. 과거제 문란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입시제도를 또 바꾼다고 되느냐?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 입시제도를 더 바꿀 필요 없이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대학 가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대학을 간다고 해서 지금 대학 간다고 애들이 똑똑해지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가도 애들이 제대로 학문을 못 배워. 대학교에 내가 그때 뭐였지? 두 번째 20살인가?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알죠? 대학에서 성추행 많은 거. 교수들이 학생들 성추행 문제가 그렇게 심한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학의 성추행 문제가 심해졌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해. 교수가 감히 여학생을 건드려? 교수 손모가지를 꺾어버리는 시대였어 우리 때는. 근데 도대체 요즘에 왜 이렇게 대학에서 교수들에 의한 성추행이 많아졌나 했더니 학점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아야 그래야 애들이 취직된다고. 그래서 교수들의 성추행을 그냥 참았다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노예처럼 교수들한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럼 취직이 돼? 안 되잖아. 우리의 멀쩡한 자식들을 대학교에 보낸다고 애 잡지 말자고. 뭐 우연히 대학을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대학 못 갔다고 괴롭히지 말자고요. 대학 못 갔다고 괴롭히지 말자고. 나는 우리 딸 대학 못 가면 나는 나랑 같이 인터넷 방송할 거야. 난 내가 볼 때 우리 딸의 지적인 능력이
실제로 무슨 4년제 졸업한 대학생들보다 낫다고 봐. 우리 딸이 논술 그 교재에다 써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얘기는 진짜 방송으로 해야 된다.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대학 가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우냐고. 가서 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냥 기죽어서 살면서,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취직도 안 되는데. 나는 우리 딸이랑 같이 인터넷 방송하러 다닐 거야. 어차피 내가 지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딸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넷 방송하고 같이 대화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딸한테 많은 경험을 해라. 가서 돈을 벌어봐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들도 해보고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해봐라. 그리고 네가 작품을 내라. 그리고 작품을 낼 때 한국말로 쓰지 말고 영어로 내라. 왜? 우리나라에서도 입봉하려면 어려워. 이게 작가들 밑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또 층층 시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영어로 작품을 내가지고 그거 블로그에 올려라.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우리가요, 자식들한테 막 대학 가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한 30년 하셨다. 괜히 경영대학 보내지 마. 경영대학 보낸다고 가외시키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일터에 데리고 와서 장사를 가르치세요. 그게 경영이지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맛집 30년을 했다. 오래돼 30년 동안 식당 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가르치세요. 그게 요리학과지 뭐 호텔 경영학과랑 뭐가 달라. 요즘에 최고의 뭐 직업이 셰프라며. 소금만 위에서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폼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요, 꼭 대학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 난 우리 딸이 요즘에 중국 영화 보는 거 아주 추천해주고 있어요. 예. 중국 영화 많이 봐라. 왜냐,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영어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외국어가, 그게 가장 생활 언어야. 뭐 중국어학과 가려고 애쓰지 마. 뭐 중국의 청와대학 가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중국에 있는 대학이요, 거기는 진짜 천재들만 모여. 그거 알죠? 내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그 청와대학이, 내가 볼 때 MIT를 능가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봐. 어쩌면 지금 능가했을 수도 있어. 왜? 중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15억이잖아.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최고 대학이요, 정말로 천재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야. 중국에서 지금 새로 들어온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좋대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심각해. 예. 아니, 셰프가 왜 방송 출연만 하냐고. 셰프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팔아야지. 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가업을 가르쳐. 그게 낫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학교 가르쳐서 슈퍼 사장님 하는 거나, 아니, 대학 나와서 슈퍼 사장님 한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학교 후배들 편의점 사장 많이 해. 아니, 대학 나와서 왜 편의점 사장을 하냐고. 안 그래?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 하려면 그냥 편의점 사장님 하는 아버지 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의점을 배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그 아니 1억 원씩 들여갖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왜 공장 다녀야 되냐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 진짜 그러려면 이번에 이 이화여대 그 부정입학, 이화여대만? 성신여대 부정입학, 성신여대만? 웃기지 마. 내가 볼 때 연대 국문과, 고대 국문과 공모전 그거 다 털어봐야 돼. 아니, 이 컴퓨터로 써갖고 이메일로 보낸 게 무슨 공모전이야. 거기서 수상한 걸로 가산점 주고 애들 뽑았어. 아, 씨발, 돈으로 가는 대학이지 그게.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수준 낮은 짓을 하는 거야. 여자친구 성취해갖고 사진 올리고 지랄하고.
아니, 나는 그동안에, 그동안에 대학교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 그러다 우리 딸이 고3인데, 얘는 막 지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해.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리고 열심히 몇 주 동안 밤새워서 공모전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보내면, 그거 일단 예선을 거쳐고 뽑은 애들 다시 100일장 하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른 애들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야. 뭐 이런 씨발! 몇 주일씩 밤새워서 학교에서 과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 틈에 쉬는 시간에 며칠씩 밤새워서 글 쓴 애하고 돈 주고 써서 낸 거하고 우리도 알았으면 돈 주고 써서 냈을 거야.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인터넷으로 낸 다음에 직접 불러 모아서 예선전을 거쳐서 100일장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딸 말리지 않았어. 어머 세상에. 인터넷으로 그 이메일로 보내고 끝이래. 이런 개의 자식들은 이런 짓을 안 해. 이 사람의 탈을 쓴 이 짐승만도 못하는 새끼들. 그래놓고 지네들이 명문, 야 지랄하지 말어. 니네가 무슨 명문대야. 부모 주머니로 간 것들이. 그니까요, 요즘에 보면 소위 뭐 연고대 애들보다 그 밑에급 애들이 더 똘똘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요즘에 기업들에서도요, 연고대 애들보다 그 밑에 있는 애들 뽑는데, 실제로 애들이, 연고대 애들은요, 뭐 이렇게 인턴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밑에급, 중경외시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똘똘하고 말도 일도 잘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거야. 연고대는 부모 백으로 가는 거고, 서연고는 부모 백으로 가고 부모 능력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중경외시 가는 애들이 지네 능력으로 가는 거야. 아니, 실제로 애들을 만나봐도요, 연고대 애들, 서연고 애들, 그 지난번에 옛날에 왜 정사계 애들이랑 내가 한판 떴을 때, 서울대 애라고 왔는데 완전히 꼴통이었잖아. 도리어 우리 학교 후배들이 더 똘똘해. 더 사람답고,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를, 대학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핀란드 교육이라는 걸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핀란드의 교육이라는 그 동영상을 오늘 아침에 봤어. 그게 무슨 인천의 시민 교육인가 뭔가에서 올린 거더라고. 세상에 핀란드에는 사립학교가 없대. 그거구나. 우리나라에 공립대학만 만들어야 돼. 공립학교만 있어야 되고 사립학교 없애야 돼. 이 사립학교들 돈 많은 것들 그 사립학교 가라고 그래.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그냥 이 국공립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그 군립대학, 도립대학, 그리고 우리 구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비어있는 건물들 있잖아. 비어있는 건물들의 방은 많아. 그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돌 던지면 맞는 게 박사라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왔는데 강사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야. 입 바른 소리 하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시간 강사도 안 주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개 강의 한번 부탁하고 얘네들은 강의할 능력이 된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로 교수진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국공립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립대학 서울에 있는 각 구마다 작은 규모의 구립대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구립대학을 졸업하면 그 학력 인정해 주는 거야. 도립대학, 군립대학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무슨 건물 짓느라고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이 그거 건물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사립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공립 교육시설들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자.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을 키울 수 있어. 도리어 사립대학들보다 그렇게 하면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정말 토론식으로 질 높은 교육 시킬 수 있다고 봐. 여러분 요즘에 명문대학의 교수들 뉴라이트 교수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명문대학 교수들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대부분이야. 노무현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증거를 구해와라. 이런 개소리를 과제로 내고 있잖아, 시벌. 대학은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만 보내고 나머지 국민들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들 10년 뒤에 사라질 거 많아요. 불과 10년 전에 BJ란 직업이 없었어. 내가 산 증인이야. 불과 1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BJ라는 개인 방송 진행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BJ가 대세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이, 카카오도 뭘 만든다며. 다음 TV를 카카오 TV로 바꾼다며. 유튜브, 카카오. 별하별 대재벌들이, 개인 방송 사이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개인 방송 사이트들을 막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카카오 TV에는 망치 부인이 없지. 유튜브엔 영상으로 올라가지만, 카카오에는 망치 부인이 없잖아? 유튜브엔 있지만, 예. 자, 이 아프리카 방송의 이 망치 부인, 아프리카에만 있는 방송이에요. 예. 자, 유튜브를 접어야 되나? 유튜브 쓸데없는 것들을 봐서 그냥 저작권으로 싹 다 고소해버리고 그냥 접어버릴까? BJ는 아무나 하나? 그렇죠. BJ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압도적 크기, 놀라운 크기, 충격적 크기로 들어오는 여비제이들이 많아도 장수하는 여비제이들이 없는 거야. 오빠 아침에 일어서세요. 뭐 이런 거 달고 하는 BJ들이 많아도 오래 살아남는 BJ들은 많지 않아요. 예. 그 남자 BJ들도 잘생겼다고 다 BJ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도 자신의 독특한 컨텐츠가 있으면 아프리카에서는 인정받는 거야. 내가 볼 때 아프리카의 BJ들이 일반 연예인들보다 못하지 않아. 왜냐? 다른 방송인들은요, 네. 귓속말 하면 강퇴예요. 예. 귓속말 하면 강퇴고요. 뭐 누가 어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뭐 누구누구가 저기 망치 부인을 비판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채팅창 읽지 말고 망치 부인만 봐. 왜 쓸데없이 그 귓속말하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망치 부인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는 애들은 관심종자라 그랬지. 걔한테 개그를 읽고 있는 님이 벌써 낚인 거야. 둘 다 불래? 자, 그래서 지금 직업이 10년 뒤에도 직업이 아니라는 거야. 예. 아니, 내가 가장 충격적인 게 변호사가 사라진대. AI 때문에 변호사가 사라진대.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 중에, 예.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사라지는 직업이 50%인가? 70%인가? 약사, 의사도 사라지고 회계사도 사라지고. 야, 그럼 뭐가 남는 거야?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는 거야. 예.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 내가 그랬잖아, 계속.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서 1차 산업을 다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 1차 산업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 먹고 그리고 살아야 돼. 솔직히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뭐 만족스럽냐고. 예. 지금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실제로 빈민이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아요. 빈민의 숫자가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아.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최경희 구속에 즈음하여 정말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이 인도가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 IT 업계를 우리나라가 인도를 못 따라가. 인력 때문에. 그 IIT라는 게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IIT야. 그게 이제 뭐 그 인도 공학대학인가 그거잖아. 그 이제 미국의 MIT 다음으로 유명한 게 IIT래. 근데 실제로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MIT 출신들하고 IIT 출신들이 같이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MIT생들이 낮 동안에 작업하고 퇴근하면 그 내용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IIT 출신들이 그걸 마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벌써 인도가 그거 따라간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인도의 IIT만 발전해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잘할 게 뭔지를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미국의 쇼핑몰들도 인도에서 많이 전화 대응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인도하고 미국이 시차가 12시간이라서 낮과 밤이 정반대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대. 예. 카이스트에서 우라늄 농축 10g을 했다가 CIA에서 들이닥쳤다. 진짜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화만 얘기합시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정말 자주적으로 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우리의 권력, 우리나라의 이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 재벌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권력이었어. 그 권력을 싹 치우고 정말 99% 우리 국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할 일이 많아.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타블렛 보도. JTBC에서 타블렛 보도를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최순실 타블렛 PC